봅시다. 오늘은 좀 지난주에 진토과장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계속 연속선상이지,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는 건 항상 대칭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인간이 바라보는 것.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겠냐 이거죠. 바라보는 곳은 어디냐 이거죠. 자연을 바라보겠죠. 우주라고 하겠죠. 우리 인간이 있는 곳이 지구라고 하고, 항상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연이라는 거, 우주. 그러면 이 우주의 비밀이 뭘까요? 이 우주의 비밀이 바로 우주의 비밀. 또는 자연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 과연 뭘까 이게?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 결국은 시간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시간의 비밀을 아는 것.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공간 위에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맞이하잖아요.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변화를 주관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항상 찾는 건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 이 시간은 이제 서양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동양에서 보는 관점인데, 결국 그게 지금 통합돼 가지고 결국은 이 동양의 관점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정체, 우리 결국은 이 시간의 정체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의 정체. 오늘은 그래서 이 시간의 정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정체가 뭐죠? 이 십간이 되겠죠. 네. 공간은 뭐죠? 12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시간의 정체와 12지의 변화, 이것이 이제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식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식간지. 우리 이걸 합해서 우리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육식간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생성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뭐 자연이라고 하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첫째, 그 이치로 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불규칙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원리가,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규칙성.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지냐. 방식. 이게 이제 규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치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거, 원인. 이렇게. 그리고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전제라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우리는 결국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원인이다. 원인, 과정, 결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치는 음양이라는 거야, 음양. 그래서 음은 내려가는 것이고 양은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양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양은 내려오고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린 통일이라고 해요. 통일. 이걸 분열이라고 하는 거, 분열. 이런 작용을 항상 돌아간다는 거죠. 서로 만나서 통일을 이루었고, 서로 떨어져서 분열이 됐다. 여기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그래서 음은 차갑고 어둡고
우면 차갑고, 동일이라는 말 차갑고, 이거 우면 다른 말에서 이제 차갑고 어둡고, 통일적 어떤 수렴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양은 뜨겁고 밝고 가벼우면서 분열 팽창하는 성질이 갖고 있다. 이게 진짜 우리 그 이치, 원이 되는 거. 이런 음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원인적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음양이라는 거죠. 그 이러한 음양을 가지고 이 음양이 어떤 불규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규칙성이 보인다. 어떻게 돌아가냐? 바로 이 토라는 토에서 목이 금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고 수가 이렇게 화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화가 다시 수로 변하는 거고 금이 다시 목으로. 이러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규칙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바로 계절이 되는 거죠. 계절. 그래서 우리 수를 우리 겨울의 계절을 관념하시는 거고, 봄을 우리 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름을 화라고 부르는 거고, 가을을 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봄의 어원은 보다입니다. 봄의 어원은 보다. 가을의 어원은 가리다예요. 가리다. 이렇게. 겨울의 어원은 겼다. 머무르다. 여름의 어원은 무슨 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원적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은 어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치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이 방식을 배울 거예요. 방식을.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는 방식. 결국은 이 방식은 이제 우리 식감과 12지를 배우는 거고, 이 원리라는 계절은 우리 오행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음양, 오행, 식간, 12지가 어울려져 있는 이 발현이라는 육식간지의 체계를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학습의 순서도 있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베일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늘 힘이 없으세요? 뭔 일 있으세요? 아니요? 어디 아프세요? 왜 그래? 아니, 집중해서 듣느라고 그렇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힘을 내야지. 맨날 화면으로 보시지는 않으시면. 맨날 파이팅 하는 거, 맨날. 이번에는 토요일 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오시는 거야? 저요? 금요일날 저녁에요. 금요일 저녁에? 네. 토요일 날 그러면 거기 있고? 오늘 토요일날 치과 갔다가, 네. 치과가 어렵다 그랬죠? 종로? 아니요, 잠실이요. 어디, 서울이요? 어디에요? 서울 잠실이요. 잠실 쪽에 계시구나. 네. 치과 가고. 그죠? 임플란트 이제 요번에 갔다 오면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이번에 중간 점검 하고요. 네. 선생님이 조금 이제, 시간이- 선생님의 임플란트 원인은 진술충 때문에 그래. 그런가요? 이거 봐봐. 임플란트 원인의 진실충에 봐봐. 선생님 사주에서 묘가 오래 계면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진토와 술토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배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묘가 이 진토와 술토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올해가. 이해됐습니까? 인묘라는 거, 가물이라는 거, 이건 누구의 얘기야? 이 사람이야. 또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사람한테 나한테 뭔가 올해는 문제가 생기는 해라가 작년부터.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사람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타인이에요, 타인. 이게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일반적 대명사. 그 다음에 이거는 만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사람을 이렇게 쓴지 아세요? 봐봐. 하늘이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고, 땅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라는 거야. 예? 그거 서로 이렇게 뒤팅해 주는 거라. 이게 인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나를 의미할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품어야지 나라. 이 어질다라는 뜻이 이겁니다. 어질다. 요게 곧 요게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거 목의 그 성정을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 어질다. 어질다. 왜 어질다라고 네. 그랬을까? 어질다. 어지러워서. 어질다의 뜻은요, 어지러운 겁니다. 어지러운 거. 아, 진짜 어질다의 뜻이 그거예요. 너 왜 어질르냐? 사람이 어질다의 뜻을 잘 하는지 모르더라고. 어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요 두 가지 때문에 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이 딜레마의 딜레마. 딜레마라는 것을 이 한자로 정확히 표현한 거 하나면 항상 어지러운 거예요. 선택의 어지러움, 뭐 환경의 어지러움, 행동의 어지러움. 어질자가 뭐 좋은 줄 알았시냐고. 왜냐면 이 어질다라고 한 그 이유는요. 즉 뭐냐? 이 변화의 변화. 이 변화란 뜻이 변화. 그러니까 한 군데로 쭉 있지 말고 이 변화. 그래서 군자의 가장 기본 도리는 변화입니다. 어지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즉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변화란 이게 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자 우리 어진 것은 항상 원인을 항상 품으라는 거야. 항상 원인. 퀘스천 마크. 그래서 목은 무조건 퀘스천 마크를 치면 돼요. 그럼 금은 무조건 뭐를 치면 돼요? 금을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네. 의 밑에 왜 나자를 붙였을까? 요 위에 거는 이게 양자, 양자. 네. 뭐 큰 바다 양자라고 하지요. 네네. 아니면 뭐 우리가 먹는 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살성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의라고 하는 거야. 의. 의가. 이거 의라. 이 느낌표야, 느낌표. 금은 느낌표야, 느낌표. 금은 느낌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한국인에 이것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화는 뭐가 되겠어요? 화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에라고 해요, 리에. 네. 여기 풍요로운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야. 풍요롭다. 화라는 것은 풍요로운 겁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 그래서 이 화를 갖다 곱하기라고 그래요, 곱하기. 교류를 매, 교류. 땅이 풍요로우니까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교류한다는 거죠. 그걸 예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럼 수는 뭡니까? 수는 지혜를 지. 네네.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 아는 것을 말하라는 뜻이야. 아는 것을. 그래서 이걸 나누기라고 하는 거야. 나누기. 이렇게 나눈다. 나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는 것을 말하고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뜻이. 그래서 이 수는 아는 것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수는 모르면 입을 다물습니다. 아는 것은 무조건 말해야 되는 것이 수라는 거예요. 수. 그래서 나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누기. 나누기. 네. 항상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은 무조건 빼야 돼. 목은 무조건 둬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곱해져갖고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칙형산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목은 무조건 서로 교차해서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것이 다시 흐트러져서 곱하기로 확장해야 되는 거고.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 어디신데요? 아, 예, 아닙니다.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 곱하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겹쳐서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다. 우리 뭉치자 이거야. 우리 의리 하잖아요. 너무 뭉쳐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분리하는 겁니다. 수가. 그러니까 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나누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이게 다 이런 음양 오행사상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어?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가불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플러스 더하기 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무조건. 더하기 하는 거. 네네. 이 사람 더하기 한다는 건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차곡차곡. 근데 화가 있는 사람은 곱하고 싶으면 배. 항상. 2배. 배를 하는 거예요. 응? 그거 우리 확장이라는 거, 확장. 확장이라는 거, 확장. 확산하고. 근데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 하나로 이제 뭉치는 겁니다. 뭉쳐서. 곱했으니까 뭉쳐가지고. 수라는 거 그걸 항상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빼. 나누라는 거죠. 이런 이 사칙연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인도의 수학 셈법과 다른 나라의 수학 셈법은 전혀 틀린 거 아시죠? 네. 인도 애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수학 셈법을 빠르게 해요. 왜? 화가 많아가지고. 더워서 그래, 더워서. 아, 네. 더우니까 감기 걸리셨구나. 아니요? 근데 더워서 그래, 더워서. 추우면 저런 생각 안 해요. 추우면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팔자를 쓰는 방식이 북쪽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부터 써요. 북쪽에 있는 사람.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씁니다. 이렇게 쓰든지, 뭐, 이렇게 쓰든지 써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네. 팔자 쓰는 방법도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 나중에 진짜 한번 팔자 한번 써보라고 애들 이렇게 상담할 때 팔자 한번 써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금방 알아요. 팔자. 가운데부터 쓰는 애들은 되게 정갈합니다. 가운데부터 쓰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수가 그러니까 수라는 거, 수의 기운. 가운데부터 쓰는 애들은. 수의 기운이 갖고 있는 애고, 이렇게 좌우를 하는 화의 기운들이 많은 애들이 이렇게 씁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오잖아요. 팔자가. 근데 이렇게 가운데부터 쓰는 거는 또 왼쪽부터 쓰는 애는 목이 많은 거고, 오른쪽부터 쓰는 금, 이런 식으로 목금이 있는 애들은 목금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목금이 있는 애들은. 항상.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 하나 갖고 다 구분할 수 있어요. 팔자. 그 다음에 팔자 쓰는데 뭐 이렇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남들과 섞이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붙어있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성향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토가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토가. 어떤 경계를 나눈다는 뜻이야. 토가. 팔자 쓸 때 막 이렇게 쓰는 애들, 이렇게 토가 많은 애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은 토가 많아요. 팔자 하나만 써도, 뭐 우리가 사람들이 이응자, 글자만 쓰는 거 봐도 얘가 대충 어떤 느낌이 다 아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써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인의 예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토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 이 신자를 사람의 말이란 뜻이야. 토가. 토. 또 엊그제 우리 카페 올렸잖아요. 이 말. 사람이 가져야 세 가지 중에서 말. 뭐라고 했지? 저 사람이 뭐야? 명이지, 명. 하늘에 천명을 받들어라. 그 다음에 예를 갖춰라. 그 다음에 신을 해라. 명예의 신. 이런 것들. 천명을 받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류하고 그걸 말로 이렇게 명예의 신. 근데 이 옛날 사람들 이게 논어의 맨 마지막 끝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의 결정판이에요.
결국 논어도 실컷 써놓고 결국은 뭐야? 나도 잘 모르겠다, 야. 어? 논어가 전부 얘기 결국 나도 모르겠다. 하늘의 뜻이다. 이 뜻이에요, 결론은. 하늘의 뜻이니 받고 순응하라. 하늘의 뜻을 뭐예요? 받들고 순응하라는 뜻이죠. 순응. 순응. 실컷 인간은 어떻게, 그리고 논어가 모든 책일 마지막은 전부 순응이에요. 순응. 즉 천명 하늘의 뜻에 순응해라. 왜?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늘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이거죠. 땅은 절대로 하늘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하늘을.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48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수로 이겨먹어요? 겨울은 땅인데. 내가 태어난 게, 밑에가 겨울이 이렇게 많어. 겨울의 글자들이. 그러면 뭐, 해, 자, 축이라는 글자가 많잖아요. 예? 이런 애들은 뭐 어떻게 이겨먹냐 이거죠, 하늘을. 우리가 말하는, 여름을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걸 땅이라고, 땅의 기운을 받는 데서 이게 정기가 강한 애들이라고 그러고, 이 여름은 이제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는 데서 얘네들은 뭐야? 신기가 강하다 그래. 사오미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한번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봄과 가을에 있는 애들은 뭐야? 예? 뭐야? 봄과 가을 애들은 뭐겠어요? 봄에 있는 애들, 인묘진에 있는 태어난 사람들이라든가, 신술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맨날 갈등하겠죠? 신기와 정기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강하면 신기가 강한 거고, 땅의 기운이 강하면 정기가 강한 거예요. 겨울의 기운, 정기가 강한 거죠. 신기.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봄과 우리 가을이라 간 거고, 겨울과 봄 이렇게. 다 계절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울 이제 세 번째, 우리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이제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방식.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정확합니다. 이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뭐야? 변화가 와가지고, 결국 뭐야? 순환된다, 순환돼서. 움직임에서 변환돼서 순환으로 흘러가는, 요 세 박자. 요 세 박자가 있고, 여기에 누가, 어떤 주체가 되는 대상이 있겠죠. 주체와 객체가 되는 대상이 있죠. 예? 그래서 합해서 네 박자가 되는 겁니다. 송대관 씨 네 박자라는 가사를 보면 너무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네 박자, 모든 음악의 기본이 네 박자잖아요. 네 박자. 우리 네 박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움직임, 변화, 순환. 그럼 이게 뭐 대상이라든지 뭐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 주체와 객체가 대상이 되는 게 만물이에요, 만물. 지도 혼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이 만물이라는 것도,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뭐, 다른 행성에 아무리, 다른 뭐 지구 외의 모든 행성에도 변화는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혼자 지금 헛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체가 없으니까. 항상 움직임의 변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간, 또 말하면 천간이라고 하겠죠. 두 번째 뭐가 있겠죠? 이제 12지가 있겠죠. 뭐 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간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12지를 다른 말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는 질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근데 이거의 정확한 움직이는 방식이 이 반복성과 정확한 규칙성을 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식간, 천간은 뭐냐면 이걸 우리 앞에서 천간 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합. 이건 12진영 지지합으로 들어가는 거. 모든 건 합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지지합이라고 그래요. 천간합은 5개가 있고 그래서 5합이라고 그러고 지지합은 6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움직임과 변화에 하고 순환하는 것은 뭐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죠. 예? 네. 이 조건은 뭐야? 이거는 환경적 조건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정신적 조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간합은 이건 정신적 조건이 되는 거고, 이 12지하는 뭐야? 이건 환경적 조건, 터전적 조건이 되는 겁니다. 환경적 조건이 되는 겁니다. 행동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천간합이라는 거, 합하니까 뭐야? 서로 어떻게 해요? 지지고 볶는 겁니다. 합이라는 건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근데 이 합을 갖다가 되게, 합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하나에 놓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는 게 합이에요. 합의 뜻이, 이게 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에 놓고 이렇게 4개의 곳에서 지지고 볶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래서 이게 합이라는 거야, 합.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니까 그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합. 그래서 합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양보가 따르는 겁니다. 양보. 이걸 뭐 좋은 말로 하면 희생봉사라고 하는 거죠. 양보. 그러니까 두 번째 뭐야? 양보하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기가 띄어져요. 두구부자. 그래서 사주에 합구조가 있는 사람들, 아니 합운이 올 때 사람들이 살기가 뜨는 겁니다. 뭘 양보할 상황이 오니까. 자기의 속성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합이. 내가 살다가 무슨 합의할 일이 생기면 화나잖아요. 열받고. 네.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해난 행동에 대해서는 뭐 반성하면 되지만 나 왜 상관없이 뭐 이래줘서 우리 집 물이 샜어. 그 내 잘못인가? 이 새끼들이 공사를 잘못한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거를 물어줘야 되잖아. 합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수 있지만 나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하는 것다. 응? 그게 교통사고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사고는 내 잘못이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물어주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급정거를 딱 했어. 예? 잘했잖아요. 예? 근데 어린애가 막 뛰어오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나를 받았어.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선생님 잘못이에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정지선을 안 지키고 막 좀 넘어와서 여기 섰잖아요. 차가. 근데 어린애가 막 뛰어오다 여기 부딪혔어. 나는 서 있다고 선생님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합의 봐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사가 이런 판결합니다. 당신 차가 거기 없었으면 얘가 안 다쳤잖아.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나는 서 있었는데. 우리는 뭐야? 제가 못 봤다. 이렇게 싸우죠. 근데 결론은 그거야. 네 차가 거기 없었으면, 정지선 밖에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항상. 이해되셨어요? 네. 앞 사람이 급정거했어요. 예? 내가 네. 오다가 꽁 박았어. 누구 잘못이겠어요? 어? 차 잘못이죠. 앞차도 잘못했죠. 근데 선생님은 이거 봐. 왜? 차간거리 유지 안 했다는 거야. 환장을 노릇이지. 어때요? 뭐 시내에서 차간거리 두고 어떻게 사자 그러니까 그건 둘째 문제다 이거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거야. 이런 건데 쌍방가실로 이제 들어가니까. 네. 하지만 나는 저 새끼가 서갖고 받은 거잖아요.
안 줬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그 원인은 뭐야? 차가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합의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화 안 나요. 다시는 내가 애들 근처에 있으면 내가 이성에 장을 지진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사건이. 우리는 항상 뭐야?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의 삶은요,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어떻게 누가 잘 감추느냐. 이걸 이제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피해의식. 우리 전부 피해의식 갖고 살잖아요. 그죠? 네. 이걸 누가 잘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의 차이예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피해의식이지. 엄마한테 쫓겨났는데. 어? 엄마 뱃속에서 꿀 빨다가 엄마가 밖으로 내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피해의식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생파 처음 보는 놈도 만났으니, 처음 낯선 환경. 어린애가 왜 우는지 아시죠? 태어나가지고. 처음 느껴보는 환경 때문에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얘는,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 트라우마를 갖고 태어납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지. 뭐 극복이란 말도 필요 없어. 무슨 극복이야. 극복은 숨기는 과정이지 무슨. 우리가 극복한다 그러잖아요. 난 이런 말도 싫어해. 그냥 숨기는 과정이지 뭐. 어떻게 잘 숨길까?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숨길까? 안 들킬까? 항상 그것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극복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고 노력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하지만 그 노력이 과연 또 얼만큼 해야 노력이야? 이게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 얼만큼 하고 땀을 몇 리터 흘리고 얼만큼 하면 노력해 인정해가지고 너 무슨 대학 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그래서 노력을 하라는데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일이 안 되면 참고 노력하면 됩니다. 글쎄 노력이 뭐냐 이거야 노력이. 노력의 노자는 나는 성넬로라고 생각해. 성넬로. 노자가 힘쓸 로가 있고 성넬로가 있잖아요. 네. 나는 성넬로가 노력 같아. 성질을 잘 내야지. 요즘은 성질을 잘 내야지 해결되더라고. 목소리 큰 놈이 무조건 장땡이더라. 노력이라는 건 참 우리말이 재밌어요. 보면. 한자가 좀 웃겨서 그렇지. 이 노력. 그러니까 성내냐 힘쓰냐야. 어?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막 성질 내야 돼. 막 불평불만 하는 사람한테 잘해 사람들이. 대신 이제 힘이 있어야지. 불평불만 해도 힘 없으면 안 돼. 힘이 있어야지만 잘하는 거야. 강호도 이런 애가 불평불만 해봐라 다 들어주겠죠. 네. 뭐 이수근 같은 애가 불평불만 해도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강호동과 이수근 똑같이 도박했어요. 아, 네. 걔가 도박했겠죠. 근데 이 강호동이는 힘이 세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수근 약하니까 몇 년 쉬었다 오는 거죠. 안 됐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살기를 갖고 살아요. 사람은 이 살기를 뭐 죽일 살이 아니라 사람은 생기가 있으면 이용만 당해요. 음, 살기가 있어야지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금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권리 획득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봐봐. 그럼 이런 걸 그러면 갑목이 밑에다가 신유수를 깔았다. 갑신, 뭐 을류 이런 글자들. 네. 이런 것들 뭐. 이거 어떤 놈이겠어요? 딱 보면 바로 알아야지. 이 자식은 권리 획득에 되게 민감한 놈이구나. 권리 획득.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갑신은 뭐야? 정신적 권리. 이걸 행동적 권리구나. 이 갑신. 이걸 우리 좋은 말로 꿋꿋한 기상과 꿋꿋한 성질 더러운 놈들입니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개판칠 놈들이에요. 막 떠나고 말 안 하고 목에 속성인 거예요. 분란 이렇게 목은 뭐야 플러스라고 그러잖아.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변명 잘합니다.
뭐 지하철이 빵꾸 났다고 얘기하고, 어? 말도 안 되는 변명들. 막 갑자기 오는데 무슨 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뭐 전복, 그러니까 이런 변명, 그러니까 이 다 정치인들이 다 변명만 하잖아요. 갑신 논리들은 다 정치인들의 모습이야. 위정자의 모습들. 내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가불은 절대로 이 경신금을 직접 만나면 안 돼요. 가불의 목표는 어제 무기토만 만나는 겁니다. 네. 가불이라는 것은 재료적 역할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야 여기서 화가 병정이 자기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를 뭐야 도구화 시키는 거 도구. 네네. 근데 지가 직접 재료인 지가 도구가 되려니 이거 사람이 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가 등등하죠. 우리 이걸 좋은 말로 표현해서 기계가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살기지 살기 뭐. 네. 여기저기 막 왜 이 살기 가불은 플러스니까 여기저기 막 일을 막 벌려야 되거든. 선생님, 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음. 제가 지금 선생님 톡에 남명을 하나 보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금방 이거를 보냈냐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부모가 덕이 없는 그 글자 조합들을 얘기를 해주실 때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 내담자 5년 상담하고 지금 청주로 간 내담자인데 개갑자. 예.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부모 덕이 없는 글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근데 또 금세 또 들으니까 또, 얘 또 갑신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사실은 제일 여러모로 참 안 된 친구거든요. 예. 하고 부모님 이혼했어 안 했어요? 부모님 당연히 이혼하셨고, 이혼했죠. 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저기 이 친구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쌍둥이 동생이 먼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은 조현병이 있어요. 친부가. 예. 네. 그거잖아요. 딱 모습이 그죠. 갑신이잖아요. 네네. 왜냐면 얘가 이거는 단 게 아니라 얘가 갑자월에 갑신일로 잡아서 그래. 갑신 살기가 있잖아. 얘가 태어나니까 집안에 살기가 도는 거야. 아,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얘가 태어나면 똑같은 구조에 뭐 얘기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내가 아는 애가 계유년생, 얘도 갑자예요. 무조건 부모가 이혼했겠죠. 네. 얘는 무진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는 무진인데 태어났습니다. 지금 잘 나갑니다. 그렇겠네요. 뭔가 조화로워 보이네요. 유자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진토가 이 수기와 네. 금기들을 싹 머금고 있잖아요. 네. 얘는 오히려 자기가 신자유로 퍼줘야 될 상황이잖아. 네네.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이런 네. 모습이 딱 보이는 거죠. 얘는 무토와 개수가 있으니까 자기 속성을 잘 유지 안 하려 그러겠죠. 네네. 되게 괜찮은 겁니다. 얘도 무조건 이 시기 때 방황했어요. 똑같습니다. 이 친구는 방황이 끝이 안 나네요, 보니까. 안 나죠. 직업도 늘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얘는 이 시기 때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네. 방황을 멈추는 겁니다. 네네. 운도 똑같이 흘러가네. 거의 비슷한데. 어, 얘는 이 토가 없어갖고 이 끝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네. 얘는 저기 47세라도 결정하겠네. 근데 그때까지 계속 좀 떠들면서 힘들게 살 것 같아서. 그 어쩔 수 사이에 없어요. 무슨 일 안 되면 다행일까요? 갑갑이니까 뭐 그런 마음은 없죠. 네. 그리고 갑이 이제 신자진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항상 이 객체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해. 주체적 삶을 못 살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체니까 항상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네. 제가 이게 지역으로 가면 상담을 종결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어. 그 여기가 또 고향도 아니었어요, 거제도가. 어. 근데 이제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자기 첫 월급 받아서 상담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이거 같으면 갑의 근원은 어디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잖아. 네, 신이 저 연간에 있잖아. 계유로. 네네.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온다는 거죠. 네, 그 5년 동안 사실은 저 때문에 요 거제를 떠나지 않고 그때까지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성장을 해서 청주 반도체 쪽으로 일자리가 나서 간 거였거든요. 그렇죠. 신유대원에 가는 거니까. 그죠? 아, 왜 이제 딱 가는 거야, 가서. 가서 왜 반도체를 가는지도 이 설명 다 나와요. 네. 반도체에서 자리라도 잘 잡으면 좋겠네요. 못 잡죠, 뭐. 또 헤매는 거지, 가서. 물론 이제, 네, 계속 헤매고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해서. 왜냐면 자기 권리 획득이 잘 안 되니까 그래. 네, 이 갑신이라는 거지, 갑신. 네, 또 갑갑이 있잖아요. 갑갑이 있으니까. 네. 갑자. 가깝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갑은 나의 이제, 얘는 비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갑은 내가 갑자로 있잖아. 나 사회성이 갑자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갑자의 모습은 뭐냐면, 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여서 익히고 전수받는 입장이라는 거지. 네. 근데 얘는 갑신으로 있으니까 그게 되냐 이거지. 얘는 신자니까 내가 주고 싶은 모습인데 나를 받으려니 미쳐버리는 거죠. 얘는 주고 싶은 건데 받으라고 하니까. 갑신.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왜 갑신은 아직까지는 이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갑신은. 네네. 근데 자꾸 나도 떨어지라 그러면 이제 신유대원이니까 자꾸 나도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떨어졌어 일단은. 떨어져서 뭔가 하려 그러는데 자꾸 이런 이제 갑신이라는 것이 근데 정신되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니까 지금 신유 때 이제 그냥 자기를 잡아줄 뭐 진토라든가 축토가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유금은 축토를 만나면은 기운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진토를 만나면 행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네 지금 딱 보니까 갑신이라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이 계유갑자 아주 이게 골 때리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계유갑자의 구조에서 부모가 이혼 안 한 케이스가 거의 없고 이혼 안 애들은 다 따로 살고 네네. 그런 확률이 엄청 많아요. 계유갑자. 네. 이거 이제 계갑자인데 근데 요 계갑자를 멈출 수 있는 축토나 진토만 있어도 참 좋거든요. 멈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 버리잖아. 네네.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이게 애들. 토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면. 전환 인자가 옷을 갈아입게 해주고 전환시켜주고 뭔가 결정을 하는 거고 마감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특히 그런 상황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작용을 하네요. 그렇죠. 토잖아요. 네. 왜 우리 인간은 땅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네. 얘는 좀 땅을 떠나서 지금 위에서 살고 있잖아. 사람과 그렇죠. 사람과 하늘 때문에 사네. 얘는 사람 귀신과 하늘 귀신이 있는 거야. 땅 귀신이 없어. 우리 즉 전기가 부족한 애야. 신기는 있네 얘가. 신기는 있네. 신기. 이 사람. 신기가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으니까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는 애지. 네. 신기라는 것은 정신적 영향, 즉, 그, 정신적 영향에 많이 휩쓸린다는 뜻이지. 무슨 뭐, 신기 있다고 뭐, 그러니까. 네네. 전기라는 건 네. 땅의 영향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지. 네네네네네. 그 뜻이죠. 신기 있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았겠죠? 그렇죠, 신기. 근데 제가 초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걸 도와줬지만 후반에는 행동 피드백을 좀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못 근데 알아듣, 불안감이 결국은 현실에서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라서 네, 근데 현실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행동 코칭을 해주는 얘, 거죠. 얘는,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얘는 내년부터 조금 이제 변화가 있긴 있어요. 네, 얘는 갑진년이 오니까, 네,
좀 변화성을 진토가 와서 진토가 오니까 내년에 변화적이 좀 있겠네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대신 황정종 선생님 결정 났는데 잘 됐다 그래도 뭐 크게 잘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지가 선택한 곳에 가서 자리를 그래도 좀 잡고 살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서 내년- 워낙 얘가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또 옮기겠지, 뭐, 딴 데로. 음,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또 뭔가 기웃기웃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 청간화분이 하여튼 갑기 우리는 갑기합이라 그래요. 딴 데 보면 갑기합 토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청간화분은 네, 갑기가 있고 경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아우르는 무게가 있기. 청간화분이 5개가 있어서 우리는 청간의 오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는 어떻게 있냐? 맨 끝에 자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지축이라고 해요, 지축. 예? 천축이 있어, 천축. 천축이 또 따로 있어요. 천축은 어떻게 묘진이 있고, 인사가 있고, 축오가 있고, 자미가 있고, 해신이 있고, 술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걸 지축이라고 해요, 지축. 그럼 지축은 뭐냐? 나의 뭐, 내적. 천축은 뭐냐? 외적. 그런 전형력. 이건 직접적. 이건 간접적.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간화도 마찬가지로 이 양을 중심으로, 이건 양을 중심으로 보고, 이건 음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두 개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이거는, 네.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이해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네.